서울 감남구 대치동의 3월 저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 대형 로펌 건물 12층, 김도현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언제나처럼 반짝였습니다. 오후 7시, 대부분의 동료들은 퇴근했지만 도련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계약서가 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화면의 관통에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여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선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8살 민준이와 5살 수아는 아빠 품에 안겨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서류 파일 뒤에 숨겨둔 작은 USB 메모리가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택배로 도착한 이 물건의 달신일라는 공백이었습니다. 그는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 작은 물건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7개월 전 9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우편함에서 이 USB를 발견했을 때 도현은 별 생각 없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8월 23일 오후 2시 47분. 그날 도현은 오후 내내 법원에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회색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는 정선아, 그의 아내였습니다. 몇 초 후, 한 남자가 같은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셔츠를 입은 남자는 선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기둥 뒤로 이동했습니다. 카메라 각도상 두 사람의 모습은 희미했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명확했습니다. 남자가 선아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아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쳐다보았고 남자는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도현은 그 순간을 지금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멈췄지만 이미 모든 것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때 정면을 향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강지호. 선아가 가르치는 초등학교의 학부모였습니다. 작년 학부모 상담 때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수입자 딜러라고 했습니다. 말끔한 인상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도현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영상만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평소처럼 집에 돌아갔습니다. 천관문을 열자 수아가 달려와 바빠 하고 안겼습니다. 선아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피곤하죠? 씻고 오세요. 선아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도현은 그녀를 달아보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 살짝 상기된 볼, 13년을 함께 산 여자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만나 28배 결혼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른 남자와 키스를 나눈 여자였습니다. 응, 씻고 올게. 도련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아는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했습니다. 선아는 웃으며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현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저녁 식사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니, 적어도 절반은 거짓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선아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도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선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흔들어 깨워 다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허였습니다. 마치 가슴속 무언가가 증발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현은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선아가 아침에 화장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 손길,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표정. 이 화장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남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선아가 출근하기 전 아이들에게 뽀뽀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저녁 식탁에서 돈을 어땠어요? 라고 묻는 선아의 목소리를 관찰했습니다. 진짜 관심일까? 아니면 의무감일까? 밤에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누운 선아의 뒷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옆에 누운 남편을 생각할까? 아니면 다른 남자를 생각할까? 7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도현은 완벽하게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선아에게는 여전히 말없지만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USB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7시 30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단염을 들어 잠실역 쪽으로 걸었습니다. 역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혼자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커피잔이 맞이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컵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줄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약속 장소로, 누군가에게로. 그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도현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머플러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백하린. 대학교 동기였습니다. 하린. 도현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도현 씨네요. 여기서 보다니 놀랐어요. 하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웃고는 있었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앉아요. 커피 마시던 중이었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몇 년 만이죠? 자면 동창회 이후니까? 1년 좀 넘었네요. 맞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많이 피곤하세요? 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저 이혼 준비 중이에요. 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아직 아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할 겁니다. 왜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도현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7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처음 만난 동창에게 털어놓다니. 하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동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무슨 뜻이에요? 하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약혼자가 작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결론 내렸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도현은 하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무거운 얘기를 했네요. 하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현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도 자신처럼 무언가를 잃은 사람이구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이유로, 하지만 결국 같은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 연락처 아직 같아요. 하린이 물었습니다. 네. 그럼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그냥 이야기 3대가 필요할 때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럴게요. 하린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저도로. 그녀가 카페를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도현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7개월간의 침묵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도현은 휴대폰을 꺼내 선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히 들어와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달아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오후 9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아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선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도현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아가 이상하다는 듯 그를 달아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방으로 들어가거나 씻으러 갔을 텐데 오늘은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 도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선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TV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현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아가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알 거야. 도현은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회색 원피스의 여자, 뒤따라 나타나는 검은 셔츠의 남자, 기둥 뒤로 사라지는 두 사람, 포옹, 키스. 선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7개월. 선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아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야,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선아가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줘요. 제발. 아이들 때문에라도. 아이들. 도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라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끊을게요. 도현은 선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오는 여자, 13년을 함께 산 여자, 두 아이의 엄마.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일어나. 당신, 일어나라고. 선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 선아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현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질문할게. 제답해. 네. 언제부터? 작년 2월쯤. 1년이 넘었네. 선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시작돼서? 학부모 상담 때. 자주 만나게 됐고. 처음엔 그냥 이야기 선대였어요. 그냥 이야기 선대가 키스까지 해. 선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듣기 싫어. 도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얼마나 자주 만났어? 한 달에? 서너 번. 어디서? 그 사람 차 안에서. 가끔은 호텔. 도현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끊지 않았어? 끊으려고 했어요. 정말로. 언제? 석 달 전쯤. 그때 그 사람한테 이제 그만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그리고 첩박했어요. 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첩박? 모든 걸 당신한테 말하겠다고. 학교에도 알리겠다고. 제 직장을 망치겠다고. 선아가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 아이들을 어쩐다고? 건드리겠다고. 학교에서 문제를 만들겠다고. 도현은 잠시 말없이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창백한 얼굴은 진짜 공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난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어?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도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실이라면 선아도 피해자인 걸까요? 아니면 그저 변명일 뿐일까요? 그 남자, 강지부 맞지? 네. 직업이 뭐라고 했지? 수입차 딜러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별로 얘기 안 했어요. 도현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할 얘기가 있어? 선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를 만났어. 선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학 동기야. 우연히 만났는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 그게 무슨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 선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질투, 분노,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당신도 바람 피운 거예요? 바람. 아니. 난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당신과 달리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도현이 일어섰습니다. 이혼할 거야. 안 돼요. 제발.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면접권만 가져. 그럴 순 없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 도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른 남자 만나면서 아이들 생각했어? 호텔 가면서 엄마 역할 생각했어? 선아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못 만들어. 도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아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현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무거운 공허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할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돈을 아내한테 말했어요. 이혼하겠다고.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전화드려도 될까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좋아요. 내일 점심때 같은 카페에서 만나요. 도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비밀이 있고 각자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이 일어났을 때 선아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오늘 친정에 갔어요. 도현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어젯밤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선아의 울음소리, 무릎 꿇은 모습,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강지호라는 남자. 수입차 딜러. 협박. 위협. 점심시간이 되자 도현은 잠실역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할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도현이 인사했습니다. 앉아요. 주문할래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죠? 예상했던 단은이었어요. 울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도 말하니까 후련하지 않았어요. 글쎄요. 후련하다기보다는 그냥 끝난 느낌이에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약혼자가 죽고 나서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슬픔보다는 무감각. 맞아요. 그 느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 얘기 좀 더 들려줄 수 있어요? 할인 씨 약혼자 사고 말이에요. 할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제 아내가 그 남자한테 협박당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뭔가 석연치 않아서. 무슨 뜻이에요?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 강지호.
혹시 할인 씨 약혼자 사고랑 관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타이밍이 묘하게 맞아떨어져요. 도련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할인 씨 약혼자 박선우 씨 맞죠? 네. 사고 난 날이 작년 7월 15일이었죠? 맞아요. 그날 오후 조시쯤 강남역 근처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어요. 경찰 보고서에 어떻게 그걸... 제가 변호사잖아요. 자료 열람은 어렵지 않아요. 할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이 강지호라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날 그 시간, 그 근처에 강지호의 차량이 포착됐어요.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예요.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선우를 죽인 거예요? 아직 확증은 없어요. 하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해요. 할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우는 그날 저한테 급한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고 나기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랑 싸운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할인아, 사랑해. 미안해 라고만 하고 끊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도련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진실을 밝혀낼게요. 할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제 아내도 그 남자한테 당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고마워요. 할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카페에 앉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도현이 조사한 자료들, 할인이 기억하는 사고 당시의 정황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지호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헤어질 때 할인이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준비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장낼 준비요. 도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아는 아직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 있다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 도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강지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내역, 재산 상황, 인간관계, 과거 이력.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선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도현을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현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도현은 계속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도현이 할 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 도현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강지호의 과거 폭행 전과 기록, 그리고 박선우와의 연결고리.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도현은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제 사력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선아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머물고 있다는 문자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혼자 텅 빈 집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일상을 연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도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도현아, 빨리 병원으로 와해. 선아가. 무슨 일이세요?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도현은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성 모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 깨우려고 해도 의식이 몽롱하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스트레스성 신경쇠약이래.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으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도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 있나? 집에서 이야기하시죠. 지금 말해. 내 딸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장모님이 잔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여기서 그러지 말아요.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도현과 장인, 장모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선아는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엄마. 선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아야, 괜찮니? 장모님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아가 고개를 돌려 도현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도현은 그저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시죠. 도현이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 불면증, 우울증 증세가 보입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 정도 증상은 보통 심각한 심리적 충격에서 옵니다. 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환자분께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요인을 최대한 줄여주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도현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때 낯선 여자가 도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도현 변호사님이시죠?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유미경이라고 합니다. 방지호의 아내입니다. 도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남편 휴대폰에서 당신 아내 연락처를 찾았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도 조사했죠. 유능한 변호사시더군요. 유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신 건지? 협력 제안하러 왔어요. 도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그렇네요. 카페로 가시죠. 두 사람은 병원 1층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저는 남편과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당신 아내를 상대로요. 도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뭘 원하시는 건가요? 증인이 필요해요. 당신이 가진 증거도 필요하고요.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유미경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남편의 과거 기록들이에요. 폭행 전과 사기 혐의, 협박 전력. 당신 아내만 당한 게 아니에요. 이 남자는 상습범이에요. 도련은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유미경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작년 7월 15일 강남역 근처 교통사고 관련 자료예요. 피해자는 박선우. 제 남편이 그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증거들이에요. 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저도 조사했어요. 남편이 그날 이상하게 신동했거든요. 집에 늦게 들어왔고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씻으면서 중얼거렸죠. 이제 끝났어라고. 도현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왜 이제서야 이걸 공개하는 거죠? 증거가 부족했어요. 확신은 있었지만 증명할 수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남편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파일을 찾았어요. 유미경이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사고 당일 제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요. 도현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왜 저한테... 경찰에 제출하면 제 남편만 처벌받아요. 저는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요.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요.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도련은 유미경의 눈을 달아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 남편이 눈치채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연락처 주세요. 내일까지 답 드리겠습니다. 유미경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유미경이 자리를 떠나고 도현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첩박, 폭행, 그리고 어쩌면 살인까지. 강지우라는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도련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선아는 잠들어 있었고 장인 장모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도련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덤이해야 할까요? 선아가 눈을 떴습니다. 도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맞군. 미안해. 이제 그 말 그만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 나 무서워. 뭐가? 지호가.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우리 이혼한다는 거. 그래서 보복할 거야. 분명히 아이들까지.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어떻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낼 거야? 그 남자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선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 나 믿어. 도현이 일어섰습니다. 푹 쉬어. 아이들은 내가 돌볼게. 고마워. 정말. 도현은 대답하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할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할인 씨, 저예요.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급한 일이에요.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 앞 공원으로 올 수 있어요? 강남성 모병원이요. 30분 후에 갈게요. 도현은 병원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할인을 기다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30분 후 할인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현은 유미경에게서 받은 USB와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지호의 아내가 준 거예요. 당신 약혼자 사고 관련 결정적 증거가 들어있대요.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같이 확인해봐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도현이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작년 7월 15일 오후 2시 34분. 강남역 근처 이면도로였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박선우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각도상 상대는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그 여자 손때 이 마지막 경고야? 강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인이는 내 약혼녀야. 약혼녀. 웃기지 마. 넌 그 여자한테 어울리지 않아. 당신이 뭔데 그런 말. 닥쳐.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할 거야.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몸싸움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비명소리. 을라.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 후 정적.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5분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차에 타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 차가 출발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할인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 사람이 천우를. 도현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보여줘서. 아니에요. 고마워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할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해야 해요. 네,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준비를 좀 더 해야 해요. 무슨 준비요? 강지호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증거만 제출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끝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민사와 형사 양쪽 모두요. 그리고 저도 도울게요. 정말 도와줄 거예요. 당연하죠. 이건 저한테도 중요한 일이에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죠? 도련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찰에 정식으로 재조사 요청을 할 거예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강지호를 압박할 거예요. 법적으로요? 어떻게요? 제가 강지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낼 거예요. 제 아내와의 관계를 끊으라고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예고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경찰 조사와 동시에 진행하면 그 사람도 함부로 못 움직여요. 할인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또 강지호의 재산을 조사할 거예요. 숨긴 재산이 있는지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해서 국세청에도 제보할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네요. 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할 거예요. 할인이 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도련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복수 때문인지, 정의감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 때문인지. 도련이 작게 웃었습니다. 할인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동질감, 연대감,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 일단 일부터 처리하죠. 도련이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련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호 앞으로 보낼 경고장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도련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냉정한 결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지호, 당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천천히, 완벽하게. 도련은 문서를 완성하고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발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도연아, 선아가 자꾸 너를 찾아. 올 수 있니? 지금 가겠습니다. 도연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은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아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도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 말 있어? 응. 아이들. 내일 데려올 수 있어? 그래, 데려올대. 도연. 응, 나.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처음엔 정말 그냥 외로웠어. 당신은 항상 바빴고 나는 혼자 애들 키우느라. 그러다 지호가 관심을 보여줬고 그만해. 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변명이 아니야. 그냥 설명하고 싶었어. 필요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선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끝인 거야? 우리 응, 끝이야.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푹 쉬어. 내일 아이들 데려올게. 도연. 뭐, 고마워. 그래도 끝까지 책임져줘서.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가정, 신뢰, 사랑.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실, 정의, 그리고 할인과의 관계.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할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경찰서 같이 가요. 오전 10시에 만나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도현 씨. 도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강지호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현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다음날 오전 10시, 도현과 하리는 강남경찰서 앞에서 만났습니다. 하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준비됐어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네.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인원실에서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박선우 씨 사건이죠? 작년에 종결된 건으로 아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도현이 USB를 건넸습니다. 형사는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몇 분 후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겁니까?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합법적으로 입수했습니다. 피의자가 누구죠? 강지호입니다. 수입차 딜러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직접적인 살인 증거는 부족합니다만 몸싸움 흔적과 시간대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후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죠. 재조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재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고 추가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할인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강지호를 소환할 겁니다. 조사받고 증거 확보되면 구속될 수도 있고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할인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선우가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도련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지호에게 보낼 내용 증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우체국에 발송 의뢰했습니다. 이제 강지호는 이틀 내로 이 문서를 받을 것입니다. 오후 3시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미경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남편을 내일 소환한대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디 숨은 것 같아요. 도주하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의심 많고 교활해요. 도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그 사실을 알리세요. 도주 우려가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도 시작했어요. 변호사 선임했고요. 잘하셨습니다. 당신도 준비 잘하세요. 이 남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선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민준이와 수아는 엄마를 보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우리 아가들. 선아가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은 문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가족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집에 와? 곧 갈게. 아빠랑 엄마 왜 요즘 안 웃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선아와 도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현이 무릎을 꿇고 민준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랑 아빠가 조금 떨어져 살기로 했어?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싸웠어. 어른들 사정이 있어? 하지만 민준이랑 수아는 계속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같이 살고 싶었. 수아도 따라 울었습니다. 선아가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망가졌으니까요. 다음 날 강지호가 경찰 소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지호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주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도현 변호사?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강지호야.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이죠. 닥쳐. 당신 아내가 먼저 유혹했어? 나한텐 죄가 없어. 도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어요? 변명하려고? 경고하려고 했지? 당신 가족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협박입니까? 협박 아니야? 충고지. 녹음되고 있습니다. 계속하시죠. 강지호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개새끼가. 두고 가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현은 즉시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척박죄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간지호의 범죄 목록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사흘 후 간지호가 인천 송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도주중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협박, 폭행, 그리고 박선우 사건 관련 살인 혐의였습니다. 도현과 하리는 법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구속 심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떨려요. 하린이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도현이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린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지호가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말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그는 밤청석을 둘러보다가 도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증오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강지호가 말했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한데요. 조작된 겁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검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강지호와 박선우의 대화, 몸싸움, 비명. 모든 게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지호의 얼굴이 탐백해졌습니다. 이건 넷락이 잘못된 겁니다. 정당강이었어요. 정당강이요.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피의자가 먼저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강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에서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주 우려가 크고 증거인멸 및 피해자 협박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을 허가합니다. 강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판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강지호는 끌려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하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아직 재판이 남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고비는 넘었지요. 천우야. 봤지?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어. 하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현은 하린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하린이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울 겁니다. 천하는 면접권만 갖고요.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으니까요. 하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린이 차에서 내리려다 멈췄습니다. 도현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도현이 하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죠? 제가 당신을 찾아간 거예요. 천우 사건 조사하면서 강지호를 알게 됐고 그 사람이 당신 아내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갔던 거예요. 도현은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두려웠어요. 당신이 저를 이용한다고 생각할까봐. 도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정말요? 내 이유가 뭐든 결과적으로 우리 둘 다 원하는 걸 얻었잖아요. 진실과 정의를요. 하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그리고 도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하린 씨한테 끌렸어요. 처음부터요. 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정리할 게 많아요. 이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안정시켜야 하고. 알아요. 천천히 가요. 저 기다릴게요. 하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면서 도현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희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현은 생각했습니다. 강지호는 무너졌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천하와의 결혼도 끝날 것입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 우리 가족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민준아, 가족의 형태는 바뀔 수 있어. 하지만 사랑은 안 바뀌어. 아빠는 항상 민준이를 사랑할 거야. 엄마도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잠들었습니다. 도연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짓이 없었으니까요. 진실만 남았으니까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선우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당신한테 끌려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제대로 시작해봐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천천히, 제대로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사랑하고, 누군가 대신하고, 누군가 용서하고, 누군가 복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도연의 드라마도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거짓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창문을 닫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진실과 함께요. 강지호의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박선우 살인 혐의, 협박, 폭행, 보주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 녹음. 강지호의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 선고일, 도연과 할인은 법정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지호가 들어왔습니다. 석 달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굽은 어깨, 풀 죽은 눈빛. 한때 자신감 넘치던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지호는 피해자 박선우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정선아를 협박한 혐의, 김도현을 협박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이에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강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하지만 판사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우 씨,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네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유미경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밤청석에 있었습니다. 끝났네요. 유미경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안도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확정됩니다. 위자료도 받아냈고요. 잘 됐네요. 당신도 수고하셨어요. 협력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유미경이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의 이혼 소송도 한 달 후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아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은 도연이 갖고 선아는 주말 면접권을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합의로 끝났습니다. 모든 게 조용하게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최종 조정일, 도연과 선아는 법원 복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선아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잘 있어? 선아가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 고마워. 잘 돌봐줘서.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현. 응. 미안해. 진심으로.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용서는 못하겠지?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그래도 아이들 아빠로는 존중할게. 앞으로도. 도연이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나도 아이들 엄마로는 존중할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지?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조정실에 들어가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판사의 날인이 찍혔습니다. 13년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도현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할인이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응. 축하해요. 라고 해야 하나? 할인이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도현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야죠. 그동안 많이 소홀했습니다. 좋은 아빠네요. 할인 씨는요? 저는 다시 일 시작하려고요. 그만뒀던 디자인 일을요. 잘 뵀네요. 선우가 항상 저보고 일하라고 했었거든요. 재능 아깝다고. 이제 그 말 들어주려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 씨. 네, 우리 천천히 해봐요. 진짜로. 할인이 도현을 달아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연애요. 제대로. 서두르지 않고. 할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아이들한테도 소개시켜줄게요. 시간 좀 지나면. 천천히요. 아이들이 준비될 때까지. 도현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선우를 위해 싸워줘서. 그날 저녁, 도현은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안 와? 엄마는 이제 따로 사셔. 하지만 주말마다 만날 수 있어? 왜 따로 살아? 어른들 사정이 있어? 하지만 민준이랑 수아 사랑하는 건 똑같아. 그거 알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 컸어. 다 알아. 도현이 놀라서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알아?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 그래서 아빠가 화난 것 맞지? 도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아빠. 나는 아빠 편이야. 엄마도 사랑하지만 아빠가 오라. 도현이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더 잘할게. 아빠 잘하고 있어? 걱정 마.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도현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이혼, 재판, 복수.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선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들 잘 자. 응. 고마워. 주말에 만날게. 알았어. 그리고 또 다른 문자. 도현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행복하길 바라.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했습니다. 너도 잘 살아. 아이들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줘. 그럴게. 고마워. 대화가 끝났습니다. 과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도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5월의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신선하고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도현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할인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아이들아, 오늘 아빠 친구 만날 건데 괜찮지? 누구?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인 이모님. 착한 분이야. 공원에 도착하자 할인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 나는 할인 이모야.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수아는 수줍게 할인 뒤로 숨었습니다. 할인이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너희 선물이야. 받을래. 민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열어봐. 아이들이 선물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는 로봇 장난감, 수아는 인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자 할인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명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이들은 앞서 뛰어다니고 도현과 할인은 뒤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 예쁘네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응, 천사들이지. 좋은 아빠예요. 진짜로. 할인 씨도 좋은 엄마 될 것 같은데, 도현이 말했습니다. 할인이 웃었습니다. 언젠가는요.
시간이 되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도현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아이들, 그리고 주말마다 할인과의 데이트.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아이들도 할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도현은 아이들과 함께 선아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선아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잘 지냈어? 도현이 물었습니다. 응, 상담받으면서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네. 아이들은 선아와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도현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재밌었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도 행복해 보였어. 그래, 엄마도 노력하고 있어? 그날 밤, 도련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로 이혼한 지 정확히 6개월이 되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다. 아이들도 적응했고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할인과의 관계도 좋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고 있다. 강지훈은 감옥에 있고 선아는 자기 삶을 살고 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게 내가 원했던 거다. 이제 남은 건 잘 사는 것뿐이다. 아이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할인과 함께 만들 미래를 위해.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바르게 보였습니다. 취만처럼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아니, 깨어 있었어.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요? 좋아. 어디서? 회사 근처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알겠어. 내일 봐. 잘 자요. 도현 씨, 할인 씨도. 전화를 끊고 도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배신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실은 빛을 발합니다. 정의는 실현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도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일의 분주함, 할인과의 따뜻한 대화. 평범하지만 진실한 일상. 그것이 도련이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담은 깊어갔습니다. 서울은 잠들지 않았지만 도련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이 없는 침묵의 판결이 끝난 집, 이제 시작되는 진실의 집이었습니다.